안녕하세요. 부에나팍입니다. 얼마 전 동탄 이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시범단지부터 동탄 호수공원 인근 그리고 학원가와 외곽 쪽까지도 둘러보고 왔습니다. 동탄 이신도시의 장점은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동탄 SRT역과 각종 고속도로와 접해 있어 입지가 좋고 삼성, 현대차 계열사 등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신축급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큰 계획도시라 인프라가 뛰어나고 쾌적하다는 점입니다. 동탄을 포함한 화성시에 여러 택지들이 개발되면서 인근인 수원, 용인, 안산 등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화성시로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동탄 이신도시가 개발될 때 주택부터 동시다발적으로 공급되면서 초기엔 전세가가 너무 낮았고 미분양에 분양권도 마이너스 P가 날 정도로 매매가가 힘을 못 썼습니다. 저도 2018년에 동탄을 처음 봤을 때 매매가가 낮아도 전세가는 더 낮아서 제 수준에서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걱정부터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공격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은 전세가가 낮아도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대출을 받아 전세 주는 식으로 투자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은 돈도 많이 버셨을 것 같습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전국 아파트 시장이 폭등할 때 동탄 이신도시도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거의 모든 단지들이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작년 말 고점을 찍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탄역 인근인 시범단지 쪽은 작년 말까지만 해도 14억 중후반대에 거래가 되던 게 최근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4억이 떨어진 10억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시범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저렴한 매물들이 많진 않아도 조금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전세는 5억대에 나와 있는데 현재는 거래는 잘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14억대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10억대에 팔아도 시세 차익이 나는 분들이 매도하시는 거라 막 손해보고 팔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최근 부동산에서는 투자자들 위주로 매매 문의도 들어오고 저렴한 금매는 거래가 되고 있고 시세대로 나오는 전세 매물은 거의 잘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14억대까지도 갔던 단지가 10억에서 더 떨어질 수 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미리 투자 차원에서 사놓는 것 같고 조금 더 싼 매물을 사기 위해 대기하는 분들도 있는 만큼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보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들은 10억 정도에 매수하신 분들을 승리자라고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현재 가격이 저점일지는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84 타입 가격대는 동탄역 인근과 동탄 호수공원 쪽이 가장 비싼 편이고 그 다음으로는 상권과 가까운 지역 그리고 동탄 외곽 쪽 이런 순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동탄 메인 지역과 동탄 외곽의 매매가 차이는 조금 나는 편이지만 전세 가격만 놓고 보면 2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단지들 모두 비교적 신축에 동네 간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동탄이 커 보이긴 해도 막상 둘러보면 넓어서 이동하기 힘든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동탄에서 매일 SRT를 타고 출퇴근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오히려 편의시설이 가까운 쪽에 사는 것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권에 가까운 단지들의 전세 가격도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시범단지 쪽 84 타입 전세 가격도 5억대였는데 청계동 학원가 쪽도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창 입주가 넘쳤을 땐 전세 2억까지도 갔었는데 그때보다 2배 이상 올랐네요. 동탄의 외곽 쪽은 영천동의 동탄 파크한양 수자인 산척동의 반도 유보라 등은 매물이 6억대에 전세가는 3억대 중반에 있었고 이쪽의 분위기는 동탄의 메인 입지보다는 조금 더 조용한 편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얘기로는 요즘은 매수보다는 공부하러 오는 분들이 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외곽 쪽에는 작은 평수인 22평도 있었는데 가격대가 4억대 초반이라 괜찮아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좁고 화장실도 하나에 아쉬워 보이긴 했지만 구조가 괜찮아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충분히 살만한 구조처럼 보였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22평과 33평의 전세가는 5천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는 걸 보고 신기했는데 타이밍상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항상 그렇지는 않겠죠? 동탄의 외곽 쪽은 아무래도 가성비 있는 단지를 찾는 분들에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외곽이라 상권이 좀 먼 편인데 그나마 반도 유보라 10차 쪽은 스트릿몰처럼 돼 있어서 자체 상권이 있는 게 좋아 보였습니다.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동탄의 인프라를 누리기에는 가성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외곽보다는 오히려 메인 입지의 매물들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단지 간의 매물을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동탄 이신도시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수도권에서 가장 큰 계획도시다 보니 상권이 너무 잘 돼 있고 도시 자체가 노후된 곳 하나 없이 모든 게 다 깔끔하고 쾌적해서 누구나 살고 싶은 그런 곳처럼 느꼈습니다. 둘째는 도시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고 입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그동안 낮았던 전세 가격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체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도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 타고 동탄을 지나갈 때 서울에서 먼 곳에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지어?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일자리를 보니 택지를 개발할 때 수요를 고려해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빠숑님이 블로그에서 공유한 2022년 상반기 주요 고용지표에서 근무지 기준 취업자가 많은 시지역이 경기도 화성시였더라고요. 화성시에 소재한 사업체의 취업자가 59만 명, 그리고 거주지 기준 취업자는 50만 명으로 거주인구보다 근무인구가 더 많은 지역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제약회사 등 대기업 일자리도 많아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해서 앞으로 직장 출퇴근을 위해 화성시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말해주듯 화성시에서 좋은 곳에 살고 싶은 분들은 동탄 이신도시도 더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이 지역이 어떻게 변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동탄 이신도시를 돌며 느낀 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정보나 공유해드릴 내용이 생기면 영상을 켜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